네, 안녕하세요. 오태성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로 시작해 광고 디자인을 거쳐 현재 UI/UX 디자이너 취업 준비생인 오태석입니다. 저는 현재 다양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경험을 다지고 있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클론 디자인 및 서비스 디자인 분석과 스터디를 운영하며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으로 취업을 준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비스 디자인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디자인 분석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서비스 분석을 하게 된 계기는 UI/UX 비전공자로서 다양한 정보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지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여러 온오프라인 강연을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연해 주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디자인 실력을 키우고 싶으면은 클론 디자인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디자인을 따라 그려보면 완성도에 대한 눈이 생기고 나의 디자인 퀄리티도 높아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실천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선정하고 직접 클론 디자인을 해보고 간단한 분석을 진행하며 연습을 해오던 중 제게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에서는 지면이 한정적이고 콘텐츠 소비 방식이 이미지 기반이기 때문에 다양한 스크린에 대해서 분석하기 힘들다는 생각과 함께 더 많은 스크린에 대해 관찰하고 글로 저의 생각을 풀어내고 싶다는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글을 쓰기 적합한 플랫폼인 네이버 블로그와 브런치에 각각 다른 주제로 글을 작성하며 다양한 스크린을 비교 분석하고 글로 풀어내는 서비스 디자인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비스 디자인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보셨던 디자인 분석들 중에 몇 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백화점 디자인을 분석해 볼 텐데요. 롯데백화점 앱 디자인은 어떻게 좀 분석하셨을까요? 롯데백화점 디자인을 보기에 앞서 전통적인 백화점 쇼핑에서의 불편한 경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화점에 원하는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층을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품의 정보랑 이벤트, 프로모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백화점의 포스터나 브로셔를 통해 확인하다 보니 정보 접근성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차 공간, 대형 매장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물리적인 한계와 불편함을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롯데백화점 앱이 나옴으로써 많은 페인 포인트들이 개선되었는데요. 앱 서비스를 통해 상품 정보랑 가격 등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고 개인의 취향,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즐길 수 있으며 앱을 통해 주차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며 주차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크게 줄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롯데백화점을 살펴볼 텐데 롯데백화점에서는 스토어 인, 즉 백화점 안에 있을 경우와 스토어 아웃, 백화점에 없을 경우 두 가지 케이스를 고려해서 기능과 디자인이 다르게 보여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중점으로 이번 디자인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토어 인 기능입니다. 스토어 인 기능은 백화점 방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중심적으로 제공합니다. 층별 안내와 매장 안내, 할인 쿠폰 등 쇼핑에 필요한 핵심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백화점 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탐색하는 방식은 상하로 스크롤을 통해서 한 장 한 장 넘기는 방식인데요. 해당 방식은 전통적인 스크린 레이아웃 탐색 대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탐색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탐색 방식과 유사한 서비스로 틴더, 틱톡, 릴스가 있는데 해당 서비스 모두 간단한 손가락 움직임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면서 빠르게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이런 콘텐츠 탐색 방식은 사용자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백화점의 정보들을 손쉽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만약에 사용자들이 해당 백화점의 쇼핑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러한 케이스도 고려해서 롯데백화점은 스토어 인 모드에서는 카드 뷰의 스와이프 형식뿐만 아니라 리스트 형식으로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배경은 이미지에 블러를 처리하여 이제 배경 이미지에 따라서 베리에이션 되며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한 롯데백화점의 디테일이 묻어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스토어 아웃 기능입니다. 아웃 모드에서는 이름에 걸맞게 쇼핑 외적인 기능을 전면에 배치하여 스크린을 구성했습니다. 전자책 서비스인 샬롯 책방과 롯데백화점 리뷰, 매장의 맛집 소개 등이 있는데 이는 백화점을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자가 롯데백화점 콘텐츠와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고안된 기능입니다. 스토어 아웃은
스토어인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자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최상단의 메인 배너 카드 UI를 스와이프할 때 카드가 밀리며 입체적으로 콘텐츠가 전환되는 인터랙션이 적용됩니다. 이 또한 앞서 기능에서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에서도 내부와 외부의 경험을 다르게 설계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아웃 모드에서는 몇몇 콘텐츠가 동영상 형태로 제공되는데 이는 사용자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여 앱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백화점 내부에서는 사용자가 빠르고 간편하게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디자인과 기능, 외부에서는 영상과 다양한 레이아웃을 통해 보다 풍부하고 몰입도 높은 콘텐츠 탐색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롯데백화점은 다른 접점에서 세련된 세리프 글꼴과 일관된 운영 배너와 로고 심볼을 활용한 컴포넌트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며 심미적인 부분과 다채로운 인터랙션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석을 하면서 이런 디자인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모든 연령대의 고객들이 방문하는 장소이며 서비스를 사용해 쇼핑 경험을 향상하고자 하는 대상은 젊은 층뿐만 아니라 고령의 고객들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심미적인 부분과 이미지에 따라 변하는 배경 그리고 인터랙션 같은 디자인들이 적합할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점은 앱의 하단 플로팅 버튼을 누름으로써 바로 해소되었습니다. 백화점 앱은 모든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쉬운 모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쉬운 모드는 금융 서비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능인데 롯데백화점은 이 기능을 탑재하여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이나 시각적으로 깔끔하고 명료한 인터페이스를 선호하는 사용자들까지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롯데백화점 앱의 디자인은 친밀성과 전 연령층을 고려한 접근 방식, 백화점 안과 밖에서의 경험을 고려한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레드닷 어워드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요소가 되어 2023 레드닷 어워드 디자인 수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어워드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롯데백화점 앱이 이런 기준들을 모두 잘 충족한 좋은 디자인이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롯데백화점 앱 디자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나이키 앱에 대한 디자인도 분석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나이키 앱 디자인도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디자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나이키가 서비스 어플을 개발하게 된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맞춤형 쇼핑 경험 제공입니다. 현대 소비자들은 단순한 제품 구매를 넘어서 개인화된 경험을 추구하는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의 요구에 응답해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전략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쇼핑 경험을 향상하는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편리한 쇼핑을 가능하게 하려는 나이키의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 트렌드에 민감한 나이키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이키는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며 디지털 혁신과 선도적인 브랜드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키는 이런 목표들을 어떻게 서비스 디자인에 가미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의 가입인 온보딩 단계입니다. 나이키의 온보딩 단계에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관심 있는 리스트와 나이키의 주력 상품인 신발의 사이즈를 선택하도록 되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감각적인 나이키의 이미지를 카드 소팅 방식으로 세련되게 보여주며 배경의 노이즈와 블러 효과로 인해 나이키 앱에 진입하기 전에 기대감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텍스트의 시인성 문제입니다. 헤드라인의 텍스트는 명확한 화이트 컬러를 통해 쉽게 인지할 수 있으나 본문 내용의 텍스트는 읽기 어려울 정도로 컬러가 흐릿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경과 온보딩 단계에서의 전체적인 심미적인 조화를 위한 방식으로 해석되는데 서비스 디자인은 심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들이 가독성과 사용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스크린이었습니다. 그래도 메인 홈에서는 온보딩 단계에서의 톤 앤 매너와 상반되는 클린하고 심플하고 명확한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앞서 온보딩 단계에서 선택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관련 제품을 추천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나이키의 탄생 배경의 결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뭔가 보편적인 다른 어플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최상위 계층 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하단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점입니다.
나이키 앱은 좌측 상단 메뉴 버튼을 통해 사이드바가 열려야 최상위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단 내비게이션의 장점은 빠르게 원하는 스크린으로 이동하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나이키 앱은 좌측 버튼을 클릭하고 사이드바를 열어 그 후에 원하는 스크린으로 이동해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메뉴 버튼 또한 사용자들의 손가락이 잘 닿지 않는 좌측 상단의 위치에서 사용상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에 의문점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서비스를 분석했고 서비스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확인한 결과 iOS, 즉 아이폰으로 나이키 앱을 다운받으면 아래와 같이 하단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구글 머터리얼 가이드라인 디자인을 따르는 안드로이드와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iOS의 차이점입니다. 머터리얼은 상단 사이드바를 통해 이동을 권장하고 있고 휴먼 인터페이스는 하단 내비바를 통한 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따라 앱을 개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은 iOS의 하단 내비바 방식을 채택해 각 OS별로 공통된 컴포넌트를 가져가 준다면 운영의 효율성과 사용성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스크린으로 러닝과 관련된 스크린입니다. 나이키 하면 스포츠가 바로 연상될 만큼 카테고리 내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데요. 나이키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서비스 내에서도 스포츠 카테고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제품을 단순 판매 중심이 아닌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디지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이키 런 클럽이 있는데 이 커뮤니티는 장소와 일정을 공유하고 함께 달리는 방식으로 일반인들이 러닝 코치와 함께 뛰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이키는 고객 사이의 유대감과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느슨한 관계를 형성해 부담 없이 참여와 다양성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이키의 전략은 고객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소비 욕구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나이키는 러닝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UI를 제공해 원하는 지역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상세 페이지에서는 명확한 텍스트의 위계와 크기를 통해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나이키의 앱의 옴니채널 전략과 다양한 접점을 통한 소비자와의 관계 구축은 우리에게 유용한 레퍼런스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나이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려는 서비스 또한 소비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강화하고 디지털, 오프라인 경험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유통 대기업과 글로벌 대기업의 앱 디자인을 분석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스타트업의 디자인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의 디자인을 분석해보셨다고 하셨는데 프리즘의 디자인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은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고해상도의 시각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고급스러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프리즘의 목표는 사용자 친화적인 소셜 및 라이브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의 몰입감을 높이고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프리즘의 디자인은 영상 중심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깔끔하고 경량화된 구조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한번 프리즘에 돋보이는 신선한 요소들을 살펴보며 그 속에서 서비스 디자인이 사용자들에게 좋은 여정을 선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스플래시 화면은 언박싱 컨셉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프리즘 박스에 테이프가 뜯기고 프리즘 로고 속으로 들어가는 모션을 통해 사용자는 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해당 영상은 매우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고 용량도 프리즘 측에서 최소화하여 버벅임 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자는 스플래시 영상을 보면서 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됩니다. 프리즘 홈 화면 진입 후 사용자는 스플래시 화면의 긍정적인 경험을 이어받아 깔끔하고 일관성 있는 메인 배너와 섬세하게 디자인된 브랜드 탭 버튼을 마주하게 됩니다. 메인 배너는 이미지가 아닌 영상 기반이며 다양한 영상과 역동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텍스트의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게 처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메인 배너의 위치를 알려주는 페이지 컨트롤 원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어 다소 답답한 느낌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제가 고안해낸 생각은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페이지 컨트롤 문서에 맞춰 이제 에어비앤비 서비스나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 컨트롤 방식을 사용하면 화면 내에서 답답함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브랜드 탭 버튼은 원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인터랙션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원은 통통 튀기도 하고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프리즘은 다양한 물리적 특성 중 원이 구르는 특성에 초점을 둬 우측에서부터 좌측 마징 영역까지 탄성 있게 굴러 들어오는 연출을 통해서 실제로 기존보다 브랜드 탭 버튼 클릭률, 즉 CTR을 5배나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인터랙션 디자인이 단순히 심미적이고 사용자들에게 재미를 주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실제 원하는 수치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레퍼런스입니다. 프리즘의 스케줄 스크린에 접근하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흔히 보는 서비스와는 달리 프리즘의 이미지들은 사용자의 핸드폰 각도에 반응하여 실제 이미지들이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이로 센서를 활용하여 보다 생동감 있고 몰입도 높은 사용자 경험을 실현하는 프리즘의 디자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기다리는 사용자들에게 설렘과 기대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합니다. 프리즘의 브랜드 상세 페이지는 각 브랜드 컬러에 맞춰 서비스 디자인을 설계했습니다. 프리즘의 목표에 맞게 브랜드는 고퀄리티의 영상을 기반으로 소개되며 다양한 컬러가 베리에이션 됨에도 로고나 네임, 버튼 등을 사용하는 데 이슈가 없도록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단에서의 좋은 경험이 브랜드의 프로모션 정보의 텍스트까지는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프리즘은 각 시스템 폰트를 사용해서 폰트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기본적으로 본문 텍스트의 크기가 작고 행간이 매우 협소해 가독성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텍스트와 관련된 스펙은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텍스트 부분이 개선된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디지털 시대에서 소비자들은 온라인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면서 지나친 텍스트와 긴 설명으로 피로감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이에 따라 간결하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미디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트렌드가 앱 디자인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프리즘은 이러한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으며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정보 소비 과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이며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의 디자인 분석을 꽤나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서비스 디자인 분석을 하는데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 디자인 분석의 장점은 단순히 디자인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앱 스크린을 아카이빙 하는 것은 조금 피상적으로 이 디자인은 레이아웃이 좋다, 폰트가 잘 설계되었다 정도로 그칠 수 있지만, 서비스 디자인 분석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핵심 가치나 목표, 탄생 배경 등에 대해서도 리서치하게 되고, 그렇게 리서치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들여다보면은 왜 이 기능이 메인 홈에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현 방식은 어떻게 가져갔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본질적인 관찰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디자인의 레이아웃이나 컬러, 폰트 이러한 부분도 UI UX 디자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서비스 분석을 하면서 디자인의 본질을 작성하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디자인 분석을 하면은 단순히 디자인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조사해보고 분석하며 글로 풀어내는 이 과정을 통해 조금 더 심도 있는 디자인과 싱킹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디자인 분석을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 취준생이 서비스 디자인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로는 서비스 비즈니스 목적과 그에 따른 디자인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업에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전개하지만, 저희와 같은 취준생은 사이드 프로젝트나 공모전과 같은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실제 시장에 출시되어 수익을 내고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저희가 실제 취업을 해서 전개해야 할 디자인은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그렇기에 취준생은 실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리서치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업에서 디자인을 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준생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학업이라던가 시험, 대외활동, 사이드 프로젝트 등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강제성 없이 홀로 진행하게 되는 이러한 서비스 디자인 분석은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포기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생깁니다. 서비스 디자인 분석을 통해 다양한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디자인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큰 것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보면서 습관을 만들어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성장은 취업에 성공하면 끝이 아니라 취업을 한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야 하기에 이러한 꾸준한 습관은 서비스 디자인 분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어서의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